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즈님들. 저는 올해 35살,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직장인 아내입니다. 요즘은 아이 키우랴, 회사 다니랴, 하루하루가 전쟁터잖아요. 그런 고단함 속에서도 저마다 자리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은 조금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고요. 반대로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걸으신 분들이라면 따뜻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글을 써봅니다. 제가 지금 가장 힘든 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매번 돌아오는 결과는 제게 또 하나의 깊은 한숨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이 셋을 낳고 척척 잘 키워내고 있는 동서 때문인지 자꾸만 제 마음이 헛헛해지고 스스로를 자격지심으로 깎아내리게 돼요. 물론 동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따라 유독 그녀의 말과 행동이 저를 은근히 찌르고 지나가는 것만 같아서요. 이게 제 착각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저를 깔보는 걸까요? 판단이 잘 서지 않아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주변에서 워낙 부러운 눈빛을 보내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먹어도 살이 안 찐다며 친구들이 신기해했죠. 그런데 29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많이 먹는 걸까? 그래서 하루 일과를 꼼꼼히 돌아보았는데 놀랍게도 제가 먹는 양이 정말 적더라고요. 아침도 건너뛰고 점심도 대충 넘기고 저녁에야 겨우 식탁 앞에 앉는 게 일상이었어요. 저녁 한 끼만 보면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양이 많아 보여요. 근데 그걸로 하루를 채운다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배고픔에 한 번에 몰아먹는 습관이었더라고요. 솔직히 몸이 편할 리 없죠.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보려 노력도 해봤어요. 그런데 웬걸요? 점심을 먹고 나면 속이 꽉 찬 것처럼 더부룩하고 저녁까지 속이 불편해서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실패하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정아빠가 저랑 비슷한 체질이세요. 키가 크고 마르셨는데 식사량이 딱 일정량을 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체질이 유전됐는지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키는 169cm로 꽤 큰 편이고요. 20대 시절에는 키 크고 날씬하다는 말 질리도록 들었어요. 친구들이 저만 보면 너는 진짜 타고난 몸매야 하며 부러워했죠. 솔직히 그 시절에는 그런 말이 나쁘지 않았어요. 괜히 자신감도 붙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몸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가 정말 갖고 싶었어요. 결혼 초반엔 남편도 둘이만 살아도 좋지 뭐하며 웃곤 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주변에서 하나둘 아기 소식을 전해오고 형님네 집에선 둘째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남편도 무언가 달라지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눈빛에서 읽히는 간절함이랄까요.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잠시 멈추는 그의 표정. 그걸 보는 제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병원을 찾았어요. 남편도 함께 검사를 받았고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저희 부부 모두 건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라고요. 그런데요, 그 말이 참 모호하게 들리더라고요. 사실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산을 오르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런 생각도 자주 듭니다. 혹시 제가 너무 말라서 그런 건 아닐까? 요즘 들어 더 그런 걱정이 깊어지더라고요. 매체에서는 자주 말하잖아요. 여성들이 다이어트로 몸이 허약해져 불임이 늘고 있다고요. 물론 저는 다이어트를 한 적도 뺄 살도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도치 않게 제 몸을 혹사시켜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가볍게 넘겼던 식습관이 이토록 큰 벽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괜히 더 눈치 보이고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애써 밝은 척만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진심으로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남들이 와 너는 진짜 복 받았다. 저렇게 먹고도 살이 안 찌는 거 신기하다 하고 말할 때마다 그냥 웃어 넘겼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진짜 체질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루 3끼를 꼬박 챙겨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저는 한 끼만 먹을 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마저도 허기져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침, 점심을 건너뛰고 저녁에 배고파서 한두 공기 먹으면 남들은 와 저렇게 먹는데 살이 안 쪄 하니까 오해를 한 거죠. 30대가 되던 해 정확히 30이 됐을 때 그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일정량 이상 먹으면 자동으로 숟가락을 놓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의식적으로요. 많이 먹는다는 말이 사실은 착시였던 거죠. 그 후로 저도 의식적으로 3끼를 챙겨보려고 노력했지만 솔직히 속이 자꾸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더군요. 결국 몇 번 시도해보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억지로 밥 챙겨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도 저랑 똑같으셨어요. 키는 크고 마르셨고 평생 한 끼를 제일 든든히 드시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그 체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키는 169cm, 20대 때는 정말 키 크고 날씬한 덕에 주목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이 야 진짜 모델 같아. 부럽다 하던 말들 그땐 듣기 좋았죠. 근데 이게 지금 와서는 오히려 독이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 마른 체형이었지만 저는 늘 불안했어요. 혹시 이게 아이가 안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아닐까 하고요. 결혼하고 7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처음엔 남편도 아이 없이 둘이만 살아도 좋다며 긍정적으로 말했죠. 저도 그 말에 기대서 마음 편히 지내려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말과 눈빛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애 없으면 뭐 어때라는 말 뒤에 가려진 아쉬움이 느껴지기 시작했달까요? 그 눈빛, 그 표정 점점 더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의사쌤은 우리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건강하시네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연스럽게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편한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사실 그게 전부였어요. 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데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즘엔 방송에서도 말하더라고요. 다이어트가 심해지면서 여성 불임률이 증가했다. 체지방률이 낮은 여성일수록 착상이 어렵다는 내용들이요. 그걸 보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혹시 나도 그런 경우 아닐까? 그런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부러 살을 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제 몸은 말랐고 거기에 영양 불균형까지 있다면 그게 원인일 수 있겠죠. 그 생각을 하니까 시부모님과 남편 앞에서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이 무슨 말로 저를 압박하신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애 낳아라라는 말도 없었고요. 그런데 사람이 느끼잖아요. 그 눈빛, 그 분위기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눈치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작아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하고 1년 후 시동생이 결혼했어요. 근데 그 부부는 정말 순풍순풍 아이를 낳더라고요. 6년 사이에 셋을 낳았고 그것도 시댁이 그렇게 원하던 딸 마이너스 아들 조합으로요. 시할머님은 얘야 하늘이 복을 내렸다며 감격해하시고 시어머니는 말씀은 안 하셔도 아이들 사진을 1시간이고 들여다보시며 흐뭇한 얼굴을 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부러웠어요. 남편은 더 부러워했죠. 특히 첫째가 걷기 시작하고 말문이 트이자 저희 남편은 그 조카와 단짝이 되어버렸어요. 시동생네를 만나기만 하면 조카를 품에 안고 놀이터로 달려갔고 아이가 땀에 젖어 지칠 때까지 놀아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마음이 허전해졌어요. 남편이 조카를 그렇게 예뻐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지만 사실 남편이 조카를 데리고 놀이터에 다녀올 때마다 그의 표정을 보면 웃고는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아쉬움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남편에게 아이 하나 못 안겨준 것 같은 죄책감에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더 미웠어요.
아이 문제로 내가 위축돼 있으니 동서의 말들이 더 날카롭게 꽂히는 거겠지 싶었죠. 근데 솔직히 동서는 그걸 노리고 있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키도 크고 마른 제가 자기보다 외모적으로 튄다는 걸 은근히 의식하는 눈치였거든요. 결혼식 사진만 봐도 차이가 확연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고 넘겼어요. 형님은 말라서 부러워요. 아이고, 형님은 참 날렵하시네. 이런 말들이 귀에 거슬리긴 해도 대놓고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바뀌더군요. 요즘은 마른 게 유행이라. 그렇지. 실은 남자들은 볼륨감 있는 여자가 좋다더라. 형님처럼 마른 사람은 입냄새 난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둘이 벌어도 애가 없으니 뭐에 쓰냐. 조카들한테 용돈 팍팍 써줘야지. 이런 말을 대뜸 그것도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툭툭 내뱉더라고요. 진심으로 놀랐어요. 자격지심이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저를 겨냥한 공격이었어요. 웃으면서 말해도 그 안에 담긴 의도가 너무 선명하더라고요. 시할머니 앞에서도 그런 말을 서슴지 않았고 남편이 말려도 막무가내였어요. 내가 무슨 말 했다고 그래요? 그냥 웃자고 한 건데 이게 뭐 이렇게 예민하셔. 결국 남편은 조용히 눈치 보며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조카들 눈앞에서 자기 엄마랑 싸우기 싫었던 거죠.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은 끝까지 참고 있었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끝이 떨렸어요. 이런 모욕을 몇 번째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분통이 터졌던 건 제가 말라도 건강 이상 없다던 병원 진단서보다 동서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시댁 분위기를 쥐락펴락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진심으로 그게 제일 서글펐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형님, 어른들 계시는데 수저를 그렇게 먼저 놓으시는 거 예의가 아닌 거 아시죠? 이러더라고요. 정말 욕이 나오려는 거 꾹 참았습니다. 이 악물고 꾹 참으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훌쩍거리니 시부모님께서도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계시는데 동서가 형님, 밥상머리에서 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의도 모르시나?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시동생이 동서에게 입방정 그만 떨고 밥이나 먹으라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동서는 시동생에게 자기가 못할 말 했냐고 큰 소리로 따지고 둘이 티격태격하다가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진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동서가 저에게 오더니 형님, 제 배 좀 만져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인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있는데 동서가 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 자기 배를 만지고 아이 잘 낳는 자기 기운을 받아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이 놀라서 긴장을 하더군요. 제가 꾹 참고 웃으면서 동서 배를 만졌습니다. 뱃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동서의 배를 만지면서 제가 동서는 얼마나 먹어대길래 뱃살이 이래? 아휴 징그럽다. 서방님이 살 빼라고 구박하지 않아?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능글맞은 남편이 옆에서 자기야, 그런 말 하지 마. 재수씨는 남자들이 뚱뚱한 여자 좋아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지만 이러더군요. 그러고는 동서 표정을 봤더니 기분이 많이 상한 표정이더라고요. 동서가 또 그 입방정을 떨기 시작했어요. 형님, 어른들 계신 자리에서 수저 먼저 놓는 건 예의가 아닌 거 아시죠? 라면서 날카롭게 쏘아붙이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참으려고 애썼지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컥함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꾹꾹 참아봤는데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훌쩍이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셨고 그 상황에서도 동서는 형님, 밥상머리에서 우는 건 아니죠? 이런 예의도 모르세요? 하며 도리어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때서야 시동생이 그 입 좀 닫으라고 소리쳤고 동서는 자기가 뭐 잘못했냐며 시동생과 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진심으로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있으려 했지만 동서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형님, 제 배 좀 만져보세요. 이러는데
순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다른 가족들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그러는데 알고 보니 본인 뱃살을 만지게 해서 아이 잘 낳는 기운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속으로 얘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며 동서 배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뱃살이 웬만한 임산부보다도 더 말랑거리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동서는 얼마나 퍼먹길래 배가 이래? 아휴 징그러워라. 서방님이 살 좀 빼라고 안 하셔? 남편이 옆에서 능청스럽게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자기야 그 얘긴 하지마. 재수 씨는 남자들이 뚱뚱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야. 뭐 현실은 다르지만 그 말에 동서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그날 처음 동서가 말문이 막힌 표정을 봤습니다. 속으로 통쾌했지만 겉으론 모른 척 끝까지 웃고만 있었죠. 그랬더니 동서가 형님, 어른들 계시는데 수저를 그렇게 먼저 놓으시는 거 예의가 아닌 거 아시죠? 이러더라고요. 정말 욕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악물고 있다 보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결국 터졌습니다. 울음을요. 제가 훌쩍거리니까 시부모님은 당황하셔서 눈치만 보시고 계시는데 동서라는 작자는요? 형님, 밥상머리에서 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의도 모르시나? 이러는 겁니다. 진짜 그 순간 속으로 쌍욕 10줄은 외웠습니다. 그제야 시동생이 그 입방정 좀 그만 떨고 조용히 밥이나 먹으라며 동서를 제지했는데요. 동서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면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아휴. 식사는 그렇게 우당탕탕 끝이 났고 저는 남편한테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형님, 제 배 좀 만져보세요. 이러는 거 있죠. 전 순간 응? 이건 또 무슨 미친 시츄에이션? 싶었습니다. 근데 얘가 또 제 앞에서 형님도 제 배 만지면 애기 생길 거예요. 기운 받아가세요. 이러는데 남편과 시동생이 거의 경직되다시피 하더군요. 표정이 딱 얘가 미쳤나? 그거였어요. 전 꾹 참고 웃으면서 그 배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와 이건 뭐 쿠션도 아니고 푸딩도 아니고 배가 어찌나 묵직하고 말캉한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서 얼마나 잘 먹으면 이 뱃살이야? 아휴 징그러. 서방님이 살 빼라고 하지 않아? 순간 동서 얼굴 완전 굳었어요. 그걸 본 우리 남편 특유의 능글맞은 목소리로 거들더라고요. 자기야 그런 말 하지 마. 재수 씨는 아직도 남자들이 뚱뚱한 여자 좋아한다고 믿는단 말이야. 그게 사실이었으면 세상 미인대회 우승자들이 전부 80kg 넘었겠지 툭 던졌습니다. 동서? 눈으로 욕을 하더니 씩씩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 더 날렸어요. 동서 나 말라서 애 못 낳는 거 아니래. 근데 돼지처럼 살쪄야 애 낳는 거면 난 그냥 사람처럼 살면서 안 낳고 살게. 어때 나 괜찮지? 그랬더니 갑자기 동서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코끼리가 울어도 그렇게 시끄럽진 않겠다 싶더라고요. 형님, 저 진심이었는데 왜 그렇게 말하세요 하면서 울더군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뒷걸음치는 남편. 그 와중에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야 너무 자책하지 마. 키도 작고 덩치도 있어서 볼품은 없지만 애 셋 낳았잖아. 그럼 뭐 나보다 낫지 어휴 위로해주는 것도 힘들다. 그러자 동서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속으로 생각했죠. 아 시원하다. 쏙 다 풀리네. 그날 이후 동서는 절 보면 인사만 하고 절대 아이 얘기나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시댁에선 모두 조용해졌고 동서가 갑자기 공손해지니 허전할 정도예요. 솔직히 가끔은 후회돼요. 그때 더 세게 말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니 이쯤에서 참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또 뚱뚱한 기운 나눠준답시고 배 들이밀면? 그땐 그냥 내가 뱃살 속으로 들어가 버릴 기세로 대응할 겁니다. 키읔키읔.